스타벅스 기프티콘 다들 한 번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친구나 지인들끼리 생일 축하 의미로 보내기도 하고 각종 설문조사나 이벤트에 당첨되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일 겁니다. 아마도 그만큼 스타벅스가 주변에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하고 있을 건데요. 스타벅스는 이러한 기프티콘을 발행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을 발행하면 개인들이 구매하기도 하지만 기업들도 필요에 따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은 이벤트나 홍보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개인보다는 대량으로 구매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스타벅스에서도 대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을 통하여 일정 금액 할인을 하여 판매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정가보다 할인을 하여 판매해서 이득을 덜 보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회계적 비밀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기프티콘을 판매함으로써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는 이마트라는 주식회사를 예를 든다면 회계상으로는 상품권을 부채로 인식하고 아직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할 것입니다. 왠지 익숙한 개념이 아닌가요?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현금을 확보하고 물건을 나중에 준다. 네, 맞습니다. 기프티콘이라고 하지만 채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타벅스에서는 기프티콘이라는 채권을 주고 현금을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합니다. 만원도 안 하는 기프티콘을 팔아서 무슨 사업이냐고 할 수 있지만 스타벅스는 글로벌 기업으로 소액이지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판매한 기프티콘 금액을 모아본다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은행 이자만 받아도 엄청난 이득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끔 까먹고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된다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기타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물건을 안 주고 이득을 100% 취하게 되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기 전 확보한 현금과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프티콘이 사용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본격적으로 스타벅스 재무제표의 매출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 스타벅스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이미 과거에 판매한 기프티콘이 잠재적으로 매출로 잡히게 되어 재무제표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증가는 투자자로 하여금 스타벅스가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프티콘은 이렇게 손수건 개념과 매출이 일어나는 시간적 차이에 의하여 이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스타벅스라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사람들의 호응이 높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로 홍보를 진행하면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광고 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기프티콘의 광고 선전비는 기업에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금적인 이득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기프티콘을 제공받는 입장에서 무상으로 제공받는 기프티콘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세 공과금 22%가 부과되지 않고 기프티콘은 일종의 상품권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매장에서 커피를 판매하지 않아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을 대량 구매한 기업들의 경우 이벤트 프로모션 같은 행사에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